저희가 어디다 물건을 팔 거냐면 보통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쿠팡입니다. 그리고 좀 이제 상품당 좀 특성이 있으신 분들은 뭐 무신사라든가 W 컨셉이라든가 이런 데 파시는 분도 있지만 이왕 판매하실 거라 그러면 저는 뭐 다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오픈마켓부터 시작해서 그럼 입점몰까지, 그리고 입점몰에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폐쇄몰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까지 판매하시면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내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시장성을 봤을 때 한 상품당 예상 수익이 지난 시간에도 봤을 때 뭐 1,000만 원 되는 거, 500만 원 되는 거 다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 시장도 적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유사한 상품을 지난번에 스탠도마 같은 경우에는 예상 수익이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만약에 미국 쪽이나 아니면 저쪽 그 뭐 EU 쪽에다 갖다 판다고 하면 뭐 미국 쪽만 해도 그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한 4천만 좀 넘죠 이제? 제가 줄고 있으니까 5천만 정도 됐었는데 좀 줄었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한 4억 정도 되나요? 그냥 그렇게 훔치게요. 그러면 이 시장이 10배니까 결국 거기도 다 음식을 해 먹으려면 도마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저희가 여기서 1억 정도, 아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예상 수익이 그때 됐었죠. 실제 저희는 예상 수익이라고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오늘 들어가서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매일 들어가서. 그럼 좀 이따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그렇듯이 그 상품을 아마존에서 판다 그러면 예를 뭐 1대1로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비례해서 생각하면 한 달에 충분히 1억의 순이익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존에다 팔 수만 있다면 그 이익률은 굉장히 큰 거고 회사의 발전 속도도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스탠 도마든 아니면 양말이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제품 중에서 양말 신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편의상 안 신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요즘 양말 신는 것 중에서 이제 목이 긴 이런 양말을 신는 분들도 있지만 여름이니까 어때요? 그냥 좀 간단하게 발만 좀 걸칠 수 있는 그런 양말들이 있죠. 그게 페이크 삭스입니다. 그럼 페이크 삭스가 국내에서 잘 팔리느냐? 잘 팔립니다.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는 더 잘 팔립니다. 그럼 뭘로 할 수 있어요? 리뷰를 볼 수 있고 리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국내에서 리뷰가 10,000건 넘어가면 와 진짜 많이 팔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0만 건이면 야 10만 건이나 나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기본이 10,000건이 넘어가요. 그리고 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에 따라서 비례해서 나가는 거는 맞거든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목표로 하는 건 국내 시장도 있지만 해외 시장까지 꿈을 같이 켜보는 것도 꿈을 같이 꾸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있어요. 아니 내가 굳이 뭐 국내에서만 팔려고 할 수도 있지만 해외 판매는 내가 알아야 됩니다. 대신 줘도 돼요. 아니 미국에 가면 여러분들처럼 뭐 아마존에 물건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또 물건 만들고 이러니까 귀찮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그 브랜드 만들어서 여기서 내가 팔을게요. 그게 이제 지역 총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 조인해갖고 물건만 대주면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보죠. 뭐 대표님이 지금 그 네이버상에서 노트북 케이스를 팔고 있어요. 잘. 네? 근데 이제 상품은 잘 팔고 있는데 그게 한두 개예요. 그럼 제가 이제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죠. 쭉 네이버를 검색해보니까 파워, 비파워 사이에 여기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상품 구성이 아직 많이 늙히지는 못했어. 그럼 제가 연락해가지고 내 물건 줄 테니까 한번 독점권 한번 해보실래요?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전화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찾아가죠. 찾아가서 달라고 하지만 저희가 역으로 공격적으로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연락해서 난 이미 물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박람회입니다. 물건을 다 갖춰놓은 사람들이 그죠? 어떤 그 박람회장을 빌려서 거기에서 이제 쭉 바이어를 상대로 물건을 팔려고 쫙 갖고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저희 나라로 치면 킨텍스, 그 다음에 코엑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세텍, 그 다음에 부산에 하여튼 또 있어요. 인천에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해마다 가는 데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제가 박람회만 1년에 한 5군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하는 캔턴 페어가 있어요. 그게 4월하고 10월달 두 번 열려요. 홍콩에서 메가쇼가 있어요. 일본에서 기프트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 메디카 박람회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이렇게 쭉 하나, 둘, 셋, 넷, 5개인가요? 네, 5개입니다. 그것만 해도. 그럼 거기 왜 가느냐? 이미 물건을 신상 만들어놓은 올해 이제 4월달부터 만들어가고 출시했어요. 팔아줄 사람을 찾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쇼를 여는 거예요. 왜냐면 공장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도 만약에 제조가 기술이라면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그런 박람회에 출품을 하는 거죠.
부스 하나 빌려갖고 저희 나라가 한 부스 빌리는데 한 150 정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원 받으면 무료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부스를 차린 다음에 이제 바이어들은 물건 찾으러 온 거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박람회 같은 경우에 카테고리별로 열리잖아요. 뭐 유아 박람회 또는 뭐 기계 박람회 뭐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박람회 여러분이 참여하셔갖고 바이어를 받듯이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개발을 했다면 그거를 원하는 사람한테 공격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선호합니다. 그걸.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상표 등록을 혼자 할 줄 알아야 돼요. 혼자. 그래야 비용을 상당히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정 상품을 정하는 건데 지정 상품은 롤 모델로 보고 합집합으로 꼭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 합집합으로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둘 게 추가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또 런칭한다면 그것도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예제로 보여드린 거 보면은 추가한 상품은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누가 그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했다면 그리고 등록까지 됐다면 그걸 못 씁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들어오면 법적 공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픈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진짜 막 뭐랄까요 피부에 와 닿기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 아니고 특허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표입니다. 여러분이 지원 사업 받으려면 사실 기술 특허거든요. 실용신안이나 발명 특허 쪽이에요. 근데 가장 핵심이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상표를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이 냈느냐 그겁니다. 자, 일단 상품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품 중에서 뭐 할 거냐면 마우스피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피스. 순위에 올리는 걸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마우스피스를 하고 누르고 쇼핑으로 들어가서 이거 매번 여러분도 이렇게 물어보나요? 네. 왜 이렇게 표준에는 안 그랬는데 몇 주 전부터 이런 거 같거든요. 모르겠어요. 가격이 가장 싼 물건의 이름은 뭔가? 숙소지에서 가지. 숙소치에서 가지? 네. 하는 대로 해야죠. 뭐. 일개 사용자가 뭐 할 수 있겠어요? 네. 하니까 상품이 몇 개 나오냐면,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23만 9천 개입니다. 23만 9천 개. 23만 9천 개고요. 보면 요 상품이 자, 몇 개가 나갔는지 한번 볼게요. 1주간 몇 개 나갔어요? 95개가 나갔습니다. 95개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셨으니까 한국산이다. 그러면 리뷰 가서 제조 공장이 어딘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산이다. 그러면 더 쉽죠? 네, 이미지만 캡처해서 1688에 돌리면 즉각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국산. 그러니까 별거 없구나. 그냥 이미지만 돌리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아셨어요. 그러면 자, 캡처 도구를 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편한 거 그냥 아무거나 다 쓰시면 돼요. 캡처 도구를 쓰시든 알캡처를 쓰시든 그거는 여러분이 편한 거를 쓰시면 돼요. 일단 저는 바탕화면을 해놓은 다음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복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복사가 이거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자, 이제 가격을 한 다음에 상품 등록을 그냥 쭉쭉쭉 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상품을 쭉 보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6.285원이라고 남아 있었죠? 다른 거 싼 것도 있는데 이걸로 하시지. 여기 있네요. 비슷한 게 1.19원.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1.19원. 그럼 이제 여기도 또 있네요. 여기 0. 이거 너무 싼데? 이래서 이제 판매자들이 싼 거 찾다 보니까 저가 상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산 상품을 저가 저질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잘못 오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중국에는 저가 저질 상품도 있지요. 하지만 좋은 상품도 차고 넘치도록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품을 소싱하려고 할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얘를 다 사먹는 회사를 돈이 들어가잖아요. 대신 안전한 물건을 고객한테 팔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사진만 보고는 도저히 판별이 안 가요. 왜 이게 0.9원인지 0.59원인지 0.1000원인지 구별이 안 가요. 사보면 냄새가 난다든가 또는 제품 포장 상태가 엉망이라든가 또는 제품에 이물질이 묻어있다든가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사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천도 이 물건을 살 때는 샘플링을 해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이거를 제가 말로만 하지 않거든요. 제가 저는 하지도 않고 여러분한테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1688에서 수식을 사는 걸 알고 계시죠? 모르셔도 되는데. 네. 잠깐만요. 1688하고 테머 있잖아요. 1688하고 테마. 네, 말씀하세요. 테머에서도 1688에서 파는 것도 비슷하게. 아, 근데 가격이 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이구, 조심하세요. 괜찮으세요? 조심. 네. 자, 저희가 쿠팡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는 도매 사이트예요, 소매 사이트예요. 소매 사이트죠? 네. 테무는 소매 사이트입니다. 근데 싸잖아요. 네, 싸죠. 하지만 대부분이 1688보다는 비싸요. 그거는 이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기획으로 몇 개만 싸게 한 거죠. 몇 개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1688 열 때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의할 게 뭐냐면 PC를 자주 바꾸거나 그러면 여러분 아이디가 잠겨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가 잠겨서 계속 핸드폰을 추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한 아이디랑 한 모바일로 회원가입 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풀 수가 없으니까 결국 핸드폰 유심을 하나 더 추가해서 다시 이제 계정을 만들고 다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 3-4번을 거쳐야 이제 이렇게 하면 아이디가 정지되는구나 알고 이제 안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같은 PC에서만 로그인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면 자, 여러분하고 수업을 월요일날 했었죠? 월요일날 하고 제가 뭘 샀는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요. 계속 샘플 사고 좋은지 안 좋은지 테스트한 다음에 또 보내드리고 이런 걸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네. 제가 요거를 구매해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꺼졌어요. 이 핸드폰이 뭐가 되다가 가끔 꺼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쓰실지 모르겠으나 보시면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네, 렌즈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카메라입니다. 진짜 많이 써요. 수시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승하거나 그러면 깨지면 낭패죠. 그리고 비싸고. 그러면 이게 잘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릴 것 같아요? 이거를 뭐라고 입력해야 될까요? 렌즈 커버. 렌즈 커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딱 보니까 렌즈 커버 진짜 카메라 렌즈 커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따라서 카테고리가 확 바뀝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오늘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렌즈 커버는 아닌 거예요. 렌즈 커버는 아니고 여기다가 핸드폰 이렇게 넣어야 될 거예요. 핸드폰 렌즈 커버. 자, 검색을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오타 났나요? 오타 아니죠? 네. 그랬더니 정말 핸드폰 렌즈 커버가 쭉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제품들이 괜찮게 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핸드폰 렌즈 커버. 네. 요거 나중에 키워드 찾는 거 제가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보니까 하루에 30-40개 이상 나가더라고요. 근데 금액이 얼마냐? 제가 이건 좋은 걸 했거든요. 1원짜리부터 있어요. 1원짜리부터. 그럼 얼마에 대고 판매되느냐? 9,000원에 500. 9,000원에 500 판매돼도 가격이 이거 6.3원대면 비싸게 산 거거든요. 보통 3원대예요. 3원대면 곱하기 해도 1,000원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판매가의 10이나 20%를 갖고 오면 대박이라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지 이제 제가 한번 구매해봤고 당연히 이제 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 핸드폰 모델을 맞춰서 딱 보고만 샀어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샘플 살 때 같이 살 테니까 알려주시면은 제가 같이 구매해 놓겠습니다. 돈 안 받아요. 하지만 샘플비 요거만큼은 받아요. 네, 그러니까 6점 얼마야? 6점 저는 할인해서 사잖아요. 분명 여기 7.8원인데 어디 갔어요? 구매한 게 6.305 이거 뭐예요? 제 회원 레벨이 플러스 회원이에요. 그래서 쌉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아까 이것도 들어오기를 말씀드렸구나. 7.8원에서
어디 갔어요? 6.3원이면 몇 프로 할인된 거예요? 20%요? 맞아요? 20%라고 할게요. 네, 머리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작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지만 20만 원짜리를 살 때 내가 2만 원이 아니라 4만 원 할인받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할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건 거예요. 가격이 낮아서 그냥 몇십 원 하니까 애게 이러지만 여러분들은 하나 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개 팔 거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1년간 계속 선순환하면서 파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 10% 할인하고 20% 할인이 그게 100원, 50원이었다고 해도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잘 모르시겠죠? 네? 네, 안 돼요? 아, 요건 안 돼, 아닙니다. 요거는 쓸개골 보호대라고 요즘에 그 주변을 뛰시는 분들이 젊은이들이 그리 많아요. 유행 지나갔어요? 아니면 요즘도 유행이에요? 그분들 장비 갖춰요. 한국 사람은 장비빨. 등산할 때 저희 좀 낮잖아요, 산이. 근데도 복장은 어때요? 거의 준산악인. 그래서 완전히 전문 장비를 갖추고 등산하세요. 마찬가지로 이게 뛰다 보면 여기 쓸개골이 여기 있거든요. 거기 좀 무리가 가요. 그래서 그거를 보호하는 그게 생각보다 아주 잘 나갑니다. 여러분이 아직 분석을 못해서 그렇지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패스. 네, 주려고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말씀 안 드렸나요? 이거 드렸죠? 말씀드렸죠? 아니, 셀카를 찍으려는데 이 카메라로 찍으면은 이게 카메라가 이 앞에 건 좀 기능이 떨어져요. 카메라가 뒤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건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으면 내가 안 보여요. 그러면 미러링 모니터를 여기 붙여야 되는데 여기 보는 걸 미러링하는 그 저기 블루투스로 미러링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비싸. 2, 30만 원 한단 말이에요. 거울 하나만 달면 되거든. 이게 바로 맥세이프 거울입니다. 그래서 거울이니까 내가 화장할 때도 쓰고 봤죠? 이렇게 맥세이프가 딱 달라붙어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 저만 기가 막힌가? 이렇게 화장할 때도 쓰고 셀카 찍을 때도 쓰고 아주 요긴한 거죠. 사고 싶죠? 샘플 오면 드릴게요. 네, 선착순. 이게 이제 모델별로 딱 있고 맥세이프 기능이 없어도 되죠? 케이스가 맥세이프 기능이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케이스가 얼마냐? 보통 1원, 2원, 3원 사이에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싸요? 거의 곱하기 200이 됩니다. 200 해도 얼마예요? 그냥 뭐 한 3, 400원 또는 비싸봐야 600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얼마에 사시는 거죠? 9,000원에 사든가 9,000원에 무료에 사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그동안 그렇게 비싸게 샀나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싸게 살 수도 있는데 제가 제일 싸게 산 핸드폰 케이스가 얼마냐면 쿠팡에서 얘를 아마 판매자로 계신 것 같아요. 판매자 그로스를 했을 때 4,800원에 산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남겼죠. 이 케이스가 딱 3위엔짜리거든요. 중국 돈으로. 근데 제가 이제 이 핸드폰 커버가 없어서 급하게 산 거예요. 왜냐면 새벽배송을 해주니까. 그러면 원가가 3위엔이니까 600원이고 거기에 이것저것 붙인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한 800원 정도면 들어올 것 같아요. 그거를 4,500원에 팔았으니까 택배비 2배잖아요. 쿠팡은 3,000원 딱 빼고 그러면 1,500원이 남는데 1,500원에서 아까 그 800원 정도를 딱 빼면 얼마 남는 거예요? 700원 또한 700원 남는 거예요. 판매자. 자, 이렇게 수시로 사본다는 거. 그거 외에 이제 스탠더만도 사봤어요. 제가 스탠더만 설명해줬죠? 네. 사서 빨리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네, 이제 자외선 차단 점퍼가 있어요. 점퍼. 요거 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자외선 여러분들이 지금 젊잖아요. 그죠? 조금 나이 들어봐요. 하면 무조건 다 점됩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점이 걸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온몸이 그러니까 여기 좀 반팔 입고 다니는 데는 다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긴팔만 입었거든요. 그래서 점이 없었는데 한 번은 수영장 가서 그냥 선크림 안 바르고 다니다가 그게 다 점이 돼갖고 여기 지금 점이 엄청나게 많고요. 3개 다 점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품 수입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샘플링 꼭 하셔가지고 계속 이거 이어서 갈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1688을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국내에서 그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면 너무 좋아요. 어차피 거기랑 말도 통하고,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한번 한국 공장하고 선택해보세요. MOQ가 일단 좀 세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기에 부담이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처음 시작을 예를 들어서 좀 라이트하게
네? 조금 더 내가 비용 부담이 적게. 왜? 여기는 뭐 밀당하진 않잖아요. 근데 한국 공장 가면 그게 얼마인지 정가가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저를 우아래로 훑어보면서 일단 견적 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청년사관학교에 되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이미 청년사관학교 된 거 다 알아요. 왜? 직접 돈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러면 단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녹음되니까 제가 그렇지만 말하기 그렇지만 완전히 호구 잡힙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국내에 있는 공장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조사하고 다니는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시간에 일단 여기 가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또 넣나 이거? 뭐 해야 돼요? 지석 아, 지석 남남 담당 1? 994까지 넣어야 돼요? 아니요. 네. 일단 이 제품을 누르면은 아까 하루에 몇 개 나갔는지까지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주간 97개니까 하루에 몇 개예요? 13개. 제 컴퓨터로 해야 되나?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걸 찾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0.5분이니까 들어가서 괜찮다 그러면 얘로 팔아도 되죠. 근데 제품이 역시 낚았네요. 네, 낚았죠? 네, 앞에 있는 이미지하고 들어와 있는 이미지하고 이렇게 막 달라요. 다르죠, 이렇게. 이럴 때는 이거를 줄 것 같아요, 이거를 줄 것 같아요. 이걸 줍니다. 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 들어가서 치팅하는 건데 한번 보여드렸나요? 답은 못 받은 단 못 봤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등록이 핵심이니까 등록하고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중국 그 공장 업체들하고 어떻게 채팅하는지까지 싹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등록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그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뭔가 할 거예요. 제가 순위 올리는 건 딱 세 가지만 하라고 그랬죠? 근데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배워서 바로 부동 가능한 건 하나를 빼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브랜드 카탈로그를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브랜드 카탈로그를 하려면 여러분이 일정 매출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상표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품이 지정 상품이 딱 지정이 돼서. 근데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두 가지 리뷰하고 트래픽만 가지고 첫 번째 페이지로 올리는 걸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할 거예요. 됐죠? 그러면 쭉 가서 일단 뭐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 1.9원짜리가 있네요. 어쩐지 싸다 했어요. 근데 얘도 막 두 개를 다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고 옵션이 없으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일단 빼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뭐 기네 아니네 이런 말싸움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쭉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매번 할 때마다 그럼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미지가 막 다른 게 지저분하게 막 섞여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아까 딱 봤던 그 상품인 거예요. 좀 비싸긴 하지만 딱 저렴하게 딱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얼마인지 보고 자 한번 볼게요. 6.28 곱하기 2. 왜냐면 아까 이미지 보니까 두 개를 주는 것 같아요. 두 개. 미루고 하나 주면 한국 사람들은 평이 나빠지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고 그다음에 곱하기 환율 200 곱하기 관세, 운임 뭐 여러 가지 비용해서 3,300원이면 한국에 다 들어온 거예요. 부가세 뺀다 그러면 3,000원이면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이제 뭘 하냐면 원가 계산하고 이제 등록하는 거 바로 들어갈 거예요. 얼마를 버는지 알아야 되니까. 쭉 가서 지운 다음에 15,800원에 팔았죠? 네. 원가 3,300원 빼야겠죠? 빼기. 배송비는 고객 부담이에요? 판매자가 부담이에요? 고객 부담이죠. 그러니까 뺄 거 없고. 그 다음에 수수료 빼야 되죠? 수수료는 그냥 10%로 잡을게요. 그러면 1,600원을 줍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6%입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쿠팡까지 판매할 거를 예상해서. 쿠팡이 한 13% 되거든요. 그러면 13%하고 6% 합하면 얼마예요? 20%. 그러면 각각 한 10% 하죠? 그래서 그냥 평균값을 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다 빼니까 얼마 남아요? 1,900원. 그냥 11,000원 남은 거예요. 근데 아까 하루에 몇 개 판매했다고 그랬어요? 13개.
그럼 하루에 남는 돈이 죄송합니다. 14만 원. 곱하기 며칠 동안요? 37. 됐죠? 그럼 예상이익이 4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쿠팡이만 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도 팔 거예요? 둘 다 팔아야죠. 왜 홍대만 팔아요? 그리고 팔 수 있다면 뭐 올리브영이라든가 아니면 CJ라든가 롯데몰이라든가 다 들어가야 되죠. 됐죠? 하지만 여기서는 스마트 스토어하고 쿠팡만 생각하고 매출은 그냥 등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2. 그러면 이 마우스피스로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예상이익이 850만 원. 그럼 내가 이 사람 거를 다 뺏어올 수 없으니 반 정도 뺏어온다면 400만 원 정도. 그죠? 3분의 1 정도를 뺏어온다면 한 200만 원, 250만 원 정도를 내가 갖겠죠. 그죠? 그럼 내가 노하우를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800만 원에 접근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엑셀 파일로 하면 다 된다고 그랬죠? 그거 쓰고 있죠?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그냥 수치만 넣으면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원가 기준으로 아까 3,000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야 되니까 3,300원 곱하기 하루에 몇 개 나가요? 12개. 됐죠? 곱하기 원가 계산해야 되잖아요. 30일 동안 팔아야 되죠? 네이버만 판다면 12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쿠팡까지 간다면 네, 240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물건이 들어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230만 원 들어가고 얼마를 벌어요? 800만 원 정도를 버는 거죠. 그러면 반 한다면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400 버는 거고. 3분의 1이면요. 3분의 1이면 그쵸? 한 70, 60만 원 정도 들어가고 250, 한 300 정도를 벌어가는 거죠. 이제 계산이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섰으니까 등록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이 어디에 돼 있어야 돼요? 네이버에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를 어느 시점에 내야 됩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요. 바로 내세요. 근데 사업자를 낼 때 그게 있죠. 시기가 좀 있긴 해요. 만약에 11월 말이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한 달 있다가 세무신고를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잠깐 좀 기다렸다가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1월 1일 날 쉬니까 2일 날이나 3일 날 신고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12개월 있다가 여러분들이 그 부가세 신고나 이런 것들 하게 되니까 좀 낫죠. 그러니까 그런 건 있지만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파느냐? 개인으로 팔아요. 개인으로 진짜 팔면 돼요? 네. 법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한 달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5일 딱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밝혀줘요. 그러면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시면 됩니다. 또는 50일 이내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시간 날 때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하느냐? 임대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저 임대계약서 없는데요? 아니죠, 있죠. 여러분이 어디선가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판매자 정보를 뜨면 동호수까지 다 나와. 그럼 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좀 가려야 되잖아요. 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청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동호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시는 분들 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먼저 처음을 좀 라이트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무실 안 오고 그리고 비상주도 안 오고 그냥 본인 집에서 사업자 등록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집을 할 때 계약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들고 가면 돼요. 그게 전세든 내 자가든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월세든 다 상관없어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단 오피스를 사시는 분들 중에 계약할 때 절대 여기 사업자 내면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하고 약속한 거죠. 원래 사업자를 그냥 무시하고 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되는데 이제 그분이 문제가 생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면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하시되 하다못해 돈까지만 해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요즘에 개인정보가 조금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물건 샀는데 해코지하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싫은 게 동네라고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왜냐면 여러 군데 팔다 보니까 진짜 앞동네에서 산 거예요. 네? 근데 처음이니까 이제 처음 할 때 2000년도 제가 처음에 뭘 팔았냐면 공인중개사채를 팔았어요. 나중에 그 스토리 알려드릴게요. 잘 팔았습니다. 그럼 내가 갖다 줘도 되겠다. 네? 파이팅이 그때는 넘쳤으니까 못 갖다 줍니다. 집에 없는 경우도 많고요.
안 만나는 게 최상. 그 3,000원 아끼려고 하다가 예? 이거 저기 골치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자 되실 때 그 뒤에까지 있는 디테일한 주소. 그 다음에 여러분 특허 등록을 하게 되면 특허 등록에도 그 출원인의 주소가 등재가 되어야 한대요. 그것도 다 되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마지막은 가려야 됩니다. 그거 그냥 하면 가려줘요, 안 가려줘요? 안 가려줍니다. 다 노출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그것도 꼭 신청하셔야 돼요. 이것도 잔잔한 꿀팁. 그렇지 않으면 그거 못 찾아낸다니까요. 좀 그렇잖아요. 이건 제 실사례. 제가 특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억가 신청 가신 놈들이 가끔 찾아가고 문자 날려요. 나 네 집 앞에 있다? 미친놈들이 있다, 죄송합니다. 있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저는 놀다가 그래서 끝자리는 가리세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사업자 없이도 할 수도 있고 사업자 내고 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됐죠? 네. 다음에 사업자를 낼 때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거예요. 강의도 있고 일반도 있고 법인도 있는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그럼 유튜브에서 무조건 강의를 해야 된다, 네? 또는 뭐 법인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그분들의 경험치에 의한 말이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무조건 법인을 권해드립니다. 왜? 잘 될 거니까. 잘 될 거니까. 그 잘됨의 정도가 연 매출이 15억이 넘어가실 거니까 조만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조과도 시작하고 금액연도가 2억, 그 다음에 6억, 그 다음에가 올해 24년도가 13억 정도 났거든요. 정확하게는 12억 한 6천인가 8천 났을 거예요. 내년에는 20억 딱 넘어가거든요. 그럼 어차피 올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이관하는 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이관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아예 법인 사업체를 내고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되고. 그럼 장단이 뭐냐? 그러면 이제 예전 걸 듣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법인 그 장부 정리하기도 힘들고 돈 빼기도 힘들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법인 사업자로 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로 하고 내가 그냥 돈을 마음대로 뺏쓰고 싶어요. 일반 사업자가 우리 마음대로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됩니다. 그러려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딘가에 용돈받아서 쓰셔야죠. 마음대로 쓰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 그 모든 비용 지출할 때 마트 가서 음식점 가서 아니면 또 옷가게 가서 보통 비용 지불을 현금으로 하세요? 카드로 하세요? 이거 봐요. 요즘에 현금 붙었어요. 그러면 그 카드를 뭘로 바꾸면 돼요? 버카로 바꾸면 되지. 버카. 못 들어보셨어요? 버카. 예? 그걸로 비용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쵸? 끝났네. 마트 가서 그쵸? 먹을거리 샀어요. 그러면 그거 다 비용 처리하잖아요. 회사 생활하면 점심 안 드세요? 점심 식대 다 비용 처리되죠? 그죠? 그럼 마트 가서 사갖고 도시락 사올 거 아니에요? 저희도 드시고.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 생활하려면 옷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벗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거 다 비용 처리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 몰고 다니면은 기름 넣는 거, 그죠? 그거 긁으면 비용 처리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났네. 그럼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옛날에는 카드가 많이 보급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다 정리하고 이렇게 귀찮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냥 카드를 보고 다니니까 그 정리할 때 카드만 긁고 간 다음에 그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또는 전화로 그냥 내 내역을 이메일로 주세요 그러면 이전치를 쫙 줍니다. 그거 그냥 다 넘기면 끝나요. 비용 처리가.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현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달달이 월급으로 뭐 50만 원이든 굳이 다 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30만 원이든 내가 필요한 현금만 따박따박 받아쓰면 되는 거고. 그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법인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 법인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어디다 해야 돼? 여기다가 서울 시내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과밀 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밀 지역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혜택을 딱 50%만 할인받아요. 그러니까 세금 낼 게 뭐 한 1억이 있었다. 그러면 그래서 5천만 원을 제하고 5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내가 10억을 팔았는데 그 중에서 비용 털고 나가는 비용이 9억이었어요. 9억. 그래서 다 이제 그거는 비용 처리 소명이 끝났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10억을 팔았고 물때가 그냥 쉽게 생각할게요. 물때가 9억이었고 남는 게 1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때는 뭐 광고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얘기할게요 그냥. 그러면 1억에 대한 나중에 내 이 소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1억을 벌었으니까. 그러면 얼마를 내느냐? 거의 50%를 냅니다. 50%. 왜냐면 여기 48% 낼 거예요. 지방세 이런 거 하면 거의 50%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러면 1억을 버셨으니까 여러분이 대략 얼마를 내셔야 돼요? 9천만 원. 속쓰리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제가 그것도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그게 전주가 아니니까 남의 얘기하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파주나 김포나 아니면 이제 지방 비과밀 지역, 비과밀 지역이라고 검색하면 쫙 나옵니다. 거기 신고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구청도 5년 동안 안 냅니다. 괜찮죠? 그러면 그 비상주 사무실 내는 게 그럼 얼마냐? 비상주 사무실은 이제 예전에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했어요. 내가 실제로 사무실은 없고 그냥 사업자 등록증만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했고, 요즘에 시세는 파주나 김포가 연단위로 계약하거든요. 그냥 어차피 안 가고 이 사업자 등록증만 걸어놓기 때문에 뭐 서울 시내 하면은 한 3, 4만 원, 뭐 5만 원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7, 8만 원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 대량 등록권이 생기면서 비상주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그 가격이 내려갔어요. 왜? 그걸 해주는, 서비스 해주는 사업자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한 2, 3만 원 정도 월에, 그 다음에 저쪽 김포나 파주 쪽으로 가면은 한 12,000~13,000원이에요. 그래서 1년 기준으로 해서 18만 원 정도면 됩니다. 끝났어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을 그쪽으로 내고 여러분이 법인 사업자를 내면 5년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40세 미만인가요? 그렇다 치고 그러면 5년 동안 세금이 제로. 그거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법인을 추천드립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사업자를 없이 해도 되고 사업자를 내고 해도 되고, 그러면 간이냐 일반이냐 법인할 때 저는 법인을 추천드리고, 아니 그래도 저는 간이부터 할래요 하면 되죠. 대신 지불을 했을 때는 끝자리는 간이고 하시고, 됐죠? 네, 그리고 간이에서 일반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손 쓸 게 없어요. 하지만 일반에서 법인은 자동으로 안 넘어갑니다. 그럼 그 시점이 언제냐? 15억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왜 15억을 기준으로 나누냐면, 매출, 1년 매출 15억이 넘어가면 그 대상이 상실신고 대상으로 바뀌어요. 매출이 많기 때문에 혹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 생각하고 이 장부를 아주 유심히 봐요. 유심히. 그러면 이걸 대행해주는 세무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돼요, 안 돼요? 그거 기장료 해봐야 3, 40만 원 받고 하는데 그거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세무사 이 찜이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상실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을 안 받아줘요. 친한 사람이 아니고. 친한 사람이어도 그분이 만약에 나한테 잘못된 데이터를 줘서 그걸로 내가 세무신고를 잘못했어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격이 날라가요. 그래서 상실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내가 세무사를 직접 고용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잘 안 봐줍니다. 대신 돈을 많이 내면 봐줘요. 왜? 그런 위험 리스크를 그 돈으로 보상받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15억이 넘어가면 일반적으로는 다 법인으로 바꿉니다. 다 법인. 안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바꾸면 안 받으면 저희는 더 이상 기장을 못 해줍니다 하고 다 다른 데 가야 돼요. 다, 전부 다. 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일반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간이에서 일반으로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했다. 매출이 넘어지면, 많아지면, 그러면 일반에서 법인은 이제 세무 기장해 주는 데서 바꾸라고 연락이 와요. 아니면 가져가시라고. 못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는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일반은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고, 법인을 내는 순간 법적인 이 법인 인격체가 회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지분을 더 갖고 있는 거죠. 내가 50%를 갖고 있느냐, 100%를 갖고 있느냐, 여러 사람이 놀아서 갖고 있느냐, 그거인 거예요. 법 인격체가 회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개인 회사는 망가지면 내가 다 통째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법인은 법 인격체가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망가지면 걔만 무너뜨리고 나는 또 사업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은 이 회사가 파산하면 나도 같이 파산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따져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간이 일반 이것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은 가실 때 뭐뭐 갖고 가야 되느냐면 임대차 계약서, 여러분 신분증, 그거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요? 세무서. 지역 세무서가 있으니까 가시면 되고, 간이는 즉석에서 나옵니다. 즉석에서. 그 다음에 일반은 일주 정도 걸려요. 아니, 제조를 끼면 한 일주 정도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통신판매 신고하셔야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제가 이쯤에서 마무리도 되겠죠? 네. 자, 이제 정해졌다면 이제 네이버에 내 걸 다 신고를 했어요. 그럼 이제 판매자로 들어갈 수 있죠? 또는 없다고 해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네이버에서 어떻게 들어가냐? 자, 네이버 판매자 센터로 들어갑니다. 됐나요? 그러면 네이버 판매자 스토어 센터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합니다. 됐죠? 또 인증하라고. 요즘에 뭐 인증이 좀 많아져가지고 뭔가 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또 와야 됩니다. 왔어요. 잠깐만요.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개인 스토어입니다. 개인 스토어.
개인, 사업자 아니에요. 개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개인으로. 여기서 얼마든지 판매 행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네, 행위를 한 다음에 뭐 한 달이든 15일이든 법적으로 그 기간에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세무서 가서 신고만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오늘 배울 거의 핵심은 뭐냐? 이제 다 들어왔어요. 어디를 가느냐? 여기서 자 상품 관리, 판매 관리 요 두 개를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상품 관리 쪽에 가면 뭐 있느냐? 바로 상품 조회 수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판매 관리를 딱 누르면은 뭐 주문 통합 검색, 그다음에 뭐 구매 확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상품 조회 수정 누르면 네, 요 상품을 조회하고 수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전에 올려놨던 걸 한번 볼게요. 전에 올려놨던 게 뭐 있냐면 이런 것들을 올려놨어요. 그냥 올려놓으면 그럼 나가는 게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요거는 중지시켜놨네요, 제가. 네.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네. 아, 이게 싹다 바뀌어놨, 승인이 되기 전에 바뀌어놨구나. 네. 지금 몇 개 올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올려놨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상품 등록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이 상품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도 지금 회원가입 되어 있으시니까 사업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 됐죠?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일단 연습해야 될 거는 뭘로 하냐면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아까 제가 그 상품으로 오늘 뭐를 등록해 볼 거냐면 요 마우스피스를 등록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배워가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요 상품명. 상품명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여러분 이 상품명이 대충 쓰여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품명은 철저하게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 보면 여기 들어가 보면 이 안에 세부적으로 넣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뭐 제조사가 어디냐, 모델명이 뭐냐, 사은품을 주느냐, 뭐 브랜드는 뭐냐, 그 다음에 원산지는 어디냐, 뭐 이런 거. 요게 실제로 여기서 보는 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속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속성값을 어떻게 넣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 세 그룹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 상품명.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가지고 오늘 시간이 아마 거의 꽉 찰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상품명하고 시간 되면 제가 속성까지 건드릴게요. 그 다음이 상패입니다. 상패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면 이게 쿠팡하고 네이버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쿠팡에서 잘 파는 사람은 네이버로 이동이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쿠팡은 사실 무조건 나갑니다. 그럼 왜 쿠팡 가리키지 왜 그래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이 왜 나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이 나가요. 그리고 광고를 하면 꼭 광고비만큼만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아리까리 하는 게 계속 무지가 돼요. 근데 네이버는 명확하게 내 물건이 왜 나가는지를 인지한 상태에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쿠팡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쿠팡을 그만두신 분이 꽤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네이버로 넘어오는 거죠. 근데 네이버로 넘어올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쿠팡하고 네이버하고 그 판매하는 스킬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이버는 엄청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것 중에 상당수도 네이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뭘 배워야 되느냐? 여기에 지금 상품을 이렇게 올리는 이걸 상세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통 프레임으로 올리는 방식이 있고요. 끊어서 올리는 방식이 있어요. 통 프레임은 올리는 사람한테는 편한데 실제로 검색에서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 끊어야 돼요. 끊고 사이사이에 텍스트를 넣어줘야 돼요. 뭐 하듯이 마치 블로그에 포스팅 하듯이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상품 등록 4단계에 걸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